들리시는지 한번. 네, 그 2020년도 제10회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사전 교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확인 좀 먼저. 우선 그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혹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은 그 스피커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고요. 만약 그래도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면은 그 채팅창에 안 들리신다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 볼륨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거 확인 좀 먼저 해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그럼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부터 제 10회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사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담당하고 있는 대전충남 녹색연맹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에 저희 자문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저희 맹꽁이 전문 선생님, 그 문광희 선생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인사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맹꽁이 친구 문광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미리 사전에 그 신청자 명단을 봤는데요. 작년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 영향에 의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온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처음이라서 저희도 좀 잘 될지 좀 궁금한 점도 많고, 방송이 다 종료된 후에 뭐 잘된 점 그리고 잘못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 다음에 방송할 기회가 됐다면 그때 반영해서 그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참가자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참가자분들 들어오신 거는 저희가 채팅창에 기록 남아있는 걸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하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방송이 그 종료된 후에 그 채팅창의 질문들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 2020년도 제10회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온라인 사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0회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맹꽁이 집사가 되어주세요 사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대전충남 녹색연맹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1997년에 만들어진 그 대전충남 세종권역에서 환경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입니다. 2천여 명의 회원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뭐 금강 4대강 재자연화와 대전 3대 하천 살리기, 생태계 보존 관련 야생동물 보호, 자연생태 보존 운동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줄이기, 대기질 개선, 노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환경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맹꽁이 사전 모니터링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등의 다양한 환경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그 활동 영상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금개구리, 세종시 그 장남들판에 있는 금개구리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태양지공 그 사업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절전을 하기 위한 그 가구 집에마다 절전 활동들을 위한 에너지 그래프 그리는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2020년 맹꽁이 집사가 되어주세요의 그 메인 그 주인공인 환경지표종 맹꽁이인데요. 우선 맹꽁이는 물과 묻 양쪽에서 살아가는 맹꽁이는 생태계 중간자 역할을 하고 생태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법적 보호종으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의 맹꽁이를 포함한 양서류는 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 레드리스트라고 하는 곳에 또 포함되어 있는 생물종입니다. 네,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환경지표종 맹꽁이 서식지 조사는 시민에게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함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멸종위기종 보호 및 관리 현황 파악과 보존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 있습니다. 또한 맹꽁이 서식지 조사를 통해 맹꽁이 서식 환경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맹꽁이 서식지 발견된 지점에서 개발사업 계획 또는 진행 시 보존 조치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2019년도 그 습지친구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안에 저희 그 영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지는 마시고요. 방송이 종료된 후에 그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20년도 제10회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맹꽁이 집사가 되어주세요. 간단한 개요 먼저 얘기 드리겠는데요. 우선 기간은 2020년 5월 16일부터 7월 10일 약 8주간 진행이 되고요. 지점은 그 조사 신청서에 신청하신 대로 우리 동네 대전 전 지역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사 지점 외에 본인이 알고 싶은 지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점 그런 것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대상은 맹꽁이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뭐 가족 단위, 그 청소년 환경 동아리 모두 신청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비 오는 날 또는 습도가 높은 날, 맹꽁이의 울음소리나 알, 올챙이, 성체를 관찰 후 촬영을 해서 조사 기록지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활동은 맹꽁이 서식지 조사와 조사 결과 발표, 10년 맹꽁이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참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맹꽁이 집사 신청자 명단인데요. 가장 많이 유성구에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서구, 대덕구, 동구, 중구 이 순서대로 이제 신청해서 아마 이름이 중복되는 게 나타나 있을 텐데요. 지점별 신청자 명단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거라서 그 자신의 신청 지점이 뭐 유성구와 중구에 겹쳐져 있다고 한다면 이름이 중복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잘못 정리된 건 아니니까요. 그 신청자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총 신청자는 57명 그리고 현재까지 지점되는 지점은 30지점을 신청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 신청을 더 받고 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아시는 분이 맹꽁이 모니터링 같이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희 대전충남 녹색연합에 신청한다고 문자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 본인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름이 빠져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 신청자 명단에 접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을 다 확인하셨으면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추진 일정인데요. 오늘 그 5월 16일 조사자 온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5월 16일 오늘부터 7월 10일 맹공이 서식지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때는 조사 기록지를 꼭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맹공이를 촬영을 하거나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네, 맹공이를 발견하셨다거나 그러면 그 소리를 녹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중에는 그 같이 공동조사 형식의 맹공이 모니터링 번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조사 기록지를 제출하는 기간이니 꼭 이 기간에는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결과 보고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록지를 제출한 걸 반영해서 7월 18일에 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학사 일정들이 잠시 좀 딜레이 늦춰지고 있어서 결과 발표의 일정은 추후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저희 조사 기간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맹꽁이 생태적 습성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문광현 선생님이 그 교육을 좀 잠깐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잠깐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맹꽁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작년에 또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목적은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 했고, 여기 날짜가 조금 잘못됐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도 앞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뭐 습관, 노력, 분석, 의견 제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맹꽁이를 발견하는 거니까 우선 맹꽁이를 발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맹꽁이 어미를 발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성체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체는 사실 밤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알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챙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길에서 그 차라든지 뭐 사람들에서
갈려서 죽은 로드킬을 당한 맹꽁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맹꽁이를 관찰할 때는 주로 밤에 가니까 이 준비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해본 사람은 뭐 잘 알겠지만 우선 주로 비가 오는 날 오니까 뭐 우산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화, 중요한 건 랜턴, 핸드폰을 꼭 가져가야 되고요. 특히 반드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혼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2명 이상 반드시 가져가고 핸드폰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우의, 장화, 랜턴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맹꽁이를 봐야 되는지, 맹꽁이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맹꽁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그다음 오늘도 비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맹꽁이는 비를 좋아하니까 우선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막 고이잖아요. 하천 옆이라든지 뭐 웅덩이 학교 옆에 하수도에.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물이 고인 곳, 그런 것이 제일 좋고, 그런 곳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 학교 옆에 뭐 그 하수도, 그다음 건물 옆에 물 고인 곳, 특히 이제 3대 하천 옆에 맹꽁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나가는 것들이 이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서 흑백 사진이죠. 오래된 1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컬러로 바뀌었죠. 최근에 이제 찍은 웅덩이, 아파트 옆에 또는 하천 옆에 이런 곳이 있고, 여기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갑천하고 금강이 만나는 지점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앞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갑천하고 금강이 만나는 곳에 이제 맹꽁이 대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그 번개 모임을 할 때 가서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자전거 도로도 지나가고 둘레길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못 가게 하고 맹꽁이 보호 서식지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죠. 이런 곳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학교의 하수도인데요. 뭐 작년에 재작년 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바로 집 옆에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 하수도에서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요. 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 있고요. 하천 옆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있습니다. 학교 옆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란 장소는 물이 많이 고인 곳,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이제 비가 왔으니까 뭐 내일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가 오면은 비가 온 다음 날 물이 고인 곳에 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맹꽁이들은 움직이는 먹이들을 먹고요. 비가 온 다음 날 가서 관찰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바로 맹꽁이 알이에요. 그래서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하고 달리 알을 놓고 나서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떠 있는 거를 보면 아, 이게 맹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을 꼭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 알이 있고, 이런 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갈려 죽은 거잖아요. 아까 로드킬 도로나 이런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죽은 것을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꽁이 생활사를 잠깐 볼게요. 요 그림보다는 이제 이걸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대로 1월, 2월, 10월, 11월, 12월, 그럼 겨울에는 당연히 뭐 겨울잠을 자고요.
원래는 이제 3월, 4월 달에 나타나요. 그런데 뭐 그때는 잘 보기 어려우니까 밤이 있으니까 바로 지금이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5월 달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원래는 5월 달에도 지금 나올 것 같아요. 5, 6, 7, 8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일 관찰하기가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 같습니다. 요 아까 본 알이 있죠. 그 다음에 알을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더 보기 좋은 게 바로 이게 보이는 올챙이를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올챙이는 여기 보는 대로 다른 올챙이들하고 달라가지고 보면 까만 점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밖에 있어요. 밖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빨이 없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있다가 네 가지, 지금 야외에 가면 거의 네 가지 개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맹꽁이 올챙이고요. 이제 좀 커졌고요. 조금 더 커졌고. 맹꽁이는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뒷다리가 이렇게 발달이 있어요. 울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우는 거고. 이걸 발견하면 되면 제일 좋겠죠. 이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 올리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울음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알을 보고 이제 올챙이를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울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본 거죠 올챙이 쭉. 근데 이제 맹꽁이가 울고 있는 이때에 청개구리도 울고 있어요. 청개구리도 울고 있고, 그 이제 청개구리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청개구리 올챙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맹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올챙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럴 때 참개구리도 있어요. 또 이런 개구리가 있고, 이건 참개구리 올챙이고요. 또 무당개구리도 있을 수 있어요. 무당개구리 올챙이고요. 그럼 이제 이걸 네 가지를 동시에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맹꽁이 올챙이가 어떤 걸까요? 왼쪽 위에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그렇죠. 바로 1번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왼쪽이 맹꽁이 올챙이고, 오른쪽이 청개구리, 왼쪽 밑에가 참개구리, 오른쪽 밑에가 무당개구리.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그 맹꽁이가 아니니까 그냥 두고 왼쪽 위에 이런 것이 맹꽁이 올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자, 이제 유의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혼자 가면 안 되겠고 2명 이상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또 여러분 같이 가고 그렇게 유의점을 잘 보시고 이렇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즉 밤에 주로 맹꽁이가 많이 운다 그랬잖아요. 맹꽁이 소리를 알아야지 이걸 이게 맹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맹꽁이 소리를 우리 녹색연합의 김성윤 국장님하고 같이 소리를 한번 직접 흉내를 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맹꽁이 소리를 이제 한 마리가 올 때, 두 마리가 올 때, 여러 마리가 올 때 달라요, 그 소리가. 그래서 우선 한 마리가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직접 시연을 해볼게요. 맹, 공, 맹, 공, 맹, 공, 맹, 공.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맹하니까 옆에서 국장님이 꽁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맹만 했거든요. 근데 국장님은 꽁만 했어요. 그러면은 맹꽁이는 어떻게 올까요? 그렇죠. 바로 맹 이렇게 하는 녀석이 있고 꽁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때는 맹꽁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맹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맹꽁 하는 게 아니고 맹하는 녀석이 있고 꽁하는 녀석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따가 질문이 나오겠죠. 무슨 질문이냐? 선생님,
혼자 맹꽁맹꽁 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하면 꽁을 하는데 옆에서 맹하면 나는 꽁하고 내가 꽁하면 맹하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물론 그 아무것한테 소리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럼 100마리, 100마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러고? 그러면 이제 100마리가 있을 때는 보통 50마리 정도 이렇게 반으로 짝을 나눠서 50마리는 맹하고 조금 있다가 꽁하고 이런 식으로 맹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나가서 맹꽁이 소리를 자기가 직접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녹음해가지고 소리를 들려주면은 답변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면 내가 맹하면은 실제 맹꽁이는 뭐라고 할까요? 꽁 하는 거죠. 내가 꽁 하면은 실제 맹꽁이는 맹하겠죠. 해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들리는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녹음해서 들려줘도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점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맹꽁이가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맹꽁이가 사는 환경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농약도 치고 그래서 우리가 맹꽁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이런 환경 오염 서식지 이런 것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어서 김성중 국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모니터링 기록지,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문광현 선생님이 맹꽁이 생태 특성하고 맹꽁이 모니터링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들인데요. 그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조사 기록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작년에 조사한 기록지를 좀 정리해 놓은 거를 좀 견본품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기본 정보를 이제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각 신청하신 맹꽁이 모니터링 집사님들의 명단을 이름과 학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조사를 나간 일자, 그리고 시간, 그리고 혹시 핸드폰을 다 가지고 나가실 텐데요. 혹시 위성 좌표를 좀 검색할 알 수 있으시다면 위성 좌표까지 적어주시면 가장 좋으시고요. 위성 좌표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서 거기 나와 있는 위성 좌표를 적어주시면 가장 좋으시고요. 만약에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되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조사한 지역의 행정구역 주소가 되겠죠.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항목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사 날짜의 기온, 온도, 그리고 만약에 물 온도를 알 수 있으면 수온까지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적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 웅덩이가 있거나 아니면 배수로에 물이 차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심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제일 좋으시고요. 이 항목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인데 조사 서식지 주변에 환경적인 훼손 요인, 교란 요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거나 밭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거기에 농약병이 발견됐으면 농약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배수로가 덮개가 일부 교체가 됐거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맹꽁이가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발견된 종이 맹꽁이인지 올챙이인지 아니면 알인지 그런 발견 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방법은 소리를 들었다 그럼 울음소리, 아니면 눈으로 봤다 그러면 눈으로 관찰, 아니면 목견 이런 단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체수가 뭐 많다고 한다면 뭐 소리를 몇 마리를 들었든지, 아까 저희 맹꽁이 소리 그 흉내를 냈었잖아요. 한 마리가 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맹꽁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몇 마리가 있는지 대략적인 수치라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견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형식으로 그 조사 내용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주변에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서식지 주변, 그리고 서식 주변에 그 조사자들이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견이 됐다면 발견된 그 맹꽁이나 올챙이 아래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 아까 주소를 그 적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 지도 해당 위치에 대한 지도를 캡처를 해서 그 사진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도나 이런 거를 좀 적어주시 어렵다면 그러면 행정구역명에 그 주소를 적고 그 정확한 위치, 어느 뭐 건물 앞에, 그리고 어느 아파트 동 앞에, 그러면 어느 상가 건물, 뭐 상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뭐 배수, 상가 앞에 배수로라든지 상가 주변에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같이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위치를 확인하는데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자세한 위치를 적어둔 게 걱정을 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이 기록지는 저희 대전시청 녹색연합만 가지고 있고 위치 파악을 위해서만 가지고 있고 다른 외부에 그 제공을 할 때는 해당 지역 근처 인방으로만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진을 찍을 때 꼭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2명 이상, 그 야간에 조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2명 2인 이상이 나가서 조사를 진행을 하시고, 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자원봉사 시간 관련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그 참여학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사 기록지는 저희 이메일로 저희 보내주실 텐데요. 이메일 조사 기록지 이런데 조사 시간, 조사 사진, 아까 말씀드린 얼굴 사진 나오는 인물 사진을 꼭 있어야 되고요.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시간과 동일한 봉사 시간을 적용해서 저희 부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시간 이상 조사를 하신 분들도 12시간 정도밖에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점 알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온라인 사전교육 참석자들에게도 봉사활동 시간을 좀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은 저희가 1시간 정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시간만 적용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했을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 교육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적용을 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 사전 교육이라서 1시간 정도밖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자료인데요. 지금 작년 그 2019년 제9회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결과 그 결과 보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사전 교육 때 참고 자료 내용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그 자료에 좀 넣어뒀고요. 간단하게 작년 결과 내용 잠깐 얘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5월 16일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2주일 정도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후위기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맹꽁이들이 생태 습성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 10년간 조사 결과 맹꽁이 그 산란 시기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올해는 좀 더 일찍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51지점을 조사를 했고요. 107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전교육은 6월 1일에 그 현장 그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에서 사전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사전교육 때도 이제 조사 107명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이때는 맹꽁이 수호대라는 이름으로 각자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동일하게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소개와
그리고 맹꽁이 생태 습성 및 모니터링 방법들에 대한 그 문광현 선생님의 강연, 그리고 맹꽁이와 개구리 구별법, 맹꽁이 알, 올챙이, 성체 모습에 대해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중 맹꽁이 수호대 구성하고 이름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번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장소는 어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은 초등학교하고 어은 중학교는 맹꽁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매년 발견되고 있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맹꽁이가 습지나 물 웅덩이 이런 곳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반면 학교 배수로에 좀 서식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제가 유의 깊게 유심히 관찰하는 지점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맹꽁이 모니터링 참가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은 초등학교, 어은 중학교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추후 방송 종료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지점 신청자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맹꽁이 수호대들이 활동한 결과인데요. 총 조사 지점은 51지점, 신규 지점은 15지점이 나타났고요. 기존 지점에서는 13지점이 발견돼서 총 28지점을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신규 발견 지점 총 15지점인데요. 유성구에서 가장 많은 지점들이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도룡동에는 대덕초에서 대덕고 가는 길 주택가에서, 그 신성동의 엑스포다리 부근 초지에서, 그리고 관평동 덕인 디스플레이 사업 부지 안 공터, 죽동 유성 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죽동 유성경찰서 맞은편 블루베리 밭 안에서, 그리고 죽동 유성경찰서 앞 유성대로 배수로, 그리고 죽동 유성경찰서 인근 팀쿡 배수로. 죽동에서 좀 그 유성 여자고등학교하고 유성 경찰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요 죽동 같은 경우는 한 조사팀이 그 원래 지점에서 그 주변 일대를 조사를 하시다가 이제 많은 부분을 요 세 부분을 더 발견이 돼서 좀 신규 지점이 좀 증가하는 그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유성구에서 봉산동 송강 폐차장갑 갑천변에서, 그리고 봉산동 신구교 아래, 그리고 신일동 열병합 발전사업 갑천변에서, 그리고 가정동 대덕중학교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서구에서도 그 4군데 정도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갈마동 한박고등학교 조회대 배수로에서, 관저동 관저더샵 1차 아파트 부근에서, 내동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흑석동 노릇번에서 또 역시 맹꽁이 신규 서식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장이나 배수로 부분에서 좀 발견이 된 것도 있었고, 갑천변에서도 많은 그 초지나 이런 물 운동에 고여 있는 곳에서 맹꽁이들이 산란을 하고 서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표는 2011년도에 저희가 제 1회 맹꽁이 그 생태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갑천 금강 합수부인 그 대덕 문평동 지역에서 좀 대규모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이후로 첫 번째 맹꽁이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 연도부터 대전 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표는 2011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의 맹꽁이 서식지와 조사 그 확인된 결과표를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요. 또 유성구부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총 33지점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서 모두 발견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연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 발견이 됐었다가도 2012년도에 발견이 안 됐죠. 그리고 다시 또 발견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 지점들을 올해 2020년도에는 모두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이나 그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10년간의 오늘 그 10년차를 맞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서식 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유성구에 대한 조사 지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고요. 다음은 서구와 대덕구의 조사 지점들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2011년도부터는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됐다가 후반 연도 2016년, 19년 요 정도 사이에서는 발견이 많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지점 정도, 한두 지점 정도가 발견이 됐었고요. 대덕구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사 지점들이 많지는 않지만 발견되지 않은 지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덕구 같은 경우나 다음 여기 지금 보시는 동구, 중구 역시 발견된 그 지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조사 안 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지점들을 조사하려고 계획을 해보고 발견이 되면은 저 기록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0년도 제10회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 사전교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 맹꽁이들이 산란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문강현 선생님과 제가 어제 그 두 지점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문강현 선생님은 어원초등학교와 어원중학교 배수로를 갔다 와 보셨고요. 저는 대덕 문평동에 있는 맹꽁이 집단 서식지를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리긴 했었지만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아직 산란을 하진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소리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좀 올라가고 나면 습도와 같이 올라가게 됐을 때 맹꽁이는 산란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후나 아니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맹꽁이가 산란을 시작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교육 끝나고 나서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맹꽁이 자기 본인이 조사 지점을 한번 들려보시고 그 주변 환경 상황은 어떤지 사전 탐사 형식으로 진행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맹꽁이 모니터링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전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 사전교육도 좀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좀 많이 미숙한 점도 있었고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잠깐 질문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거에 맞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김시호님, 박준영님, 박준호님 그 명단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경님이 그 신청한 지점 한 번 더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은 방송 종료 후에 지점 신청을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덕 그린피스 학생들이 이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적어 주셔서 신청하셨고요. 제가 그 명단 내는 이름만 적어 드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질문 내용은 그 그린피스 질문 외에는 아직 올라온 게 없어서 네, 최윤희님이 팀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팀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팀명을 따로 설정해 드리진 않고요.
본인이 그 팀을 설정한 이름이 있으면 그 사전 그 조사 기록지에 팀명을 적어 주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강연을 해주셨던 문광희 선생님의 마지막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저희 사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맹꽁이 모니터링 방법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작년, 재작년 계속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안전하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식지보, 맹꽁이보 우리 지구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니까 안전하게 재밌게 그렇게 해서 또 봉사활동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재밌게 하시고 또 특히 이런 맹꽁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대전 충남 녹색연합하고 저하고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또 고마움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재밌게 이번 맹꽁이 모니터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